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이혁 기자입니다. 오늘은 기생충 학자이신 서민 교수님 한번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생충학자 서민입니다. 네. 우리 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원래 이제 기생충 연구하는 사람인데 요새는 그 사회 기생충 연구하느라고 한 1년 동안 기생충 연구를 때려치고 그냥 정권 비판에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회적 기생충이라면 혹시 어떤... 그냥 원래 이제 기생충에 제대로 좋은 기생충은 나쁜 기생충이 있는데 이 좋은 기생충은 그냥 숙주한테 최소한의 영양분만 이렇게 얻으면서 피해를 끼치지 않죠. 좋은 일도 하고 그러는데 나쁜 기생충은 숙주를 빈사 상태로 몰고 가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그런 애들이죠. 교수님 이름을 떠올리면 아무래도 바로 따라오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조국 전 장관인데요. 왜 그렇게 되죠? SNS를 찾아보고 저희도 조사해보니까 항상 같이 따라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난 5월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면서 이제 민사 소송을 내셨는데 혹시 그 자세한 이유랑 현재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제가 이렇게 막 뜨기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김소연 변호사라는 분이 조국에 대해서 이제 집단 소송을 한대요.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 뭐 가족하고 되게 관계가 좀 안 좋아졌고 막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 전체도 되게 분열돼 갖고 막 싸움질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냥 극심한 분열이 있었는데 여전히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이러는 게 이제 너무 괘씸하다. 그래서 이제 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이제 제기하자 이런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갖고 그 취지에 동의하는 의미로 그냥 10,000원만 딱 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뜨니까 김 변호사가 저를 맨 앞에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 교수 등 그러니까 그 1618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유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제일 대표로 그러니까 그래서 맨 앞에 그냥 저 혼자 소송하게 된 것처럼 이제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는 소송하기를 할 당시만 해도 이 정경심 교수 재판이 이제 아직 선고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진행 중이었던. 네, 진행 중이었고 재판에서 계속 계속 부인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뭐 4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은 조금 이제 그런 걸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 최근 그 조선일보에서 성매매 유인 절도당 기사에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제 그 딸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이제 사용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근데 이 사파가 이제 2월 27일자에 서민 교수님 이제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던 것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조금 무리를 빚은 기사에 이제 교수님 이름이 어떻게든 연관이 됐는데 좀 뭐 기분이 어떠신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거에 내가 연관이 됐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기사랑 일러스트랑 이게 그 담당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순전히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 어쨌든 조국 장관이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막 목소리를 높이고 사과를 했는데도 계속 뭐 의도적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조국이 조국했구나라고 이제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요새 무슨 기사가 많이 났다고 너 무슨 일 있냐고 이제 걱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글이나 뭐 SNS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몰려와서 이제 뭐 저까지 같이 뭐 욕을 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말이 그렇지 뭐 조선일보가 이번에 그로 인해서 다시 앞으로 뭐 사파 같은 거는 이전에 사용됐던 걸 재사용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봤어요. 이 비슷한 실수가 뭐 있었나 봤더니 뭐 YTN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이 뭐 성폭행범 하는 와중에 이제 등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남아공 대통령을 자른다든가 뭐 그걸 실수라고 하는데 뭐 또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김정은 부인에다가 우리나라 김정숙 영부인 사진을 올려놓은 적도 있고 문 대통령 가슴에 인공기를 단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실수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의도적이냐 사실 뭐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불구하고 이번 일을 통해서 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언론을 이렇게 그냥 망가뜨리려는 그런 저분들의 참 그 행동이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좀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 그리고 뭐 이제 그러잖아요. 뭐 미국 LA에다 소송한다고 뭐 이런 말이 들어졌죠. 이게 미국 같으면 1억 불, 최소 1억 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법학자 얘기 들어보면 미국은 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공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훨씬 더 높이 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언론 표현의 자유가 되게 명예훼손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많이 위축되고 있고, 기자들 중에서 뭐 공인에 대해 기사 썼다가 법정 드나드는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뭐 그런데 그런 와중에 현 정부가 이거를 빌미로 뭐 언론 개혁을 하겠다, 손보겠다, 뭐 징벌적 손해배상 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네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사실 표현의 자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전혀 역행하는 이런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지 모르는 이 정권, 끝은 어디인가 생각이 듭니다. 광주 출신의 진보주의자셨는데 이렇게 보수로 좀 돌아서신 건가요, 이제는? 네, 저는 조국 사태 이후에 몇 개월 동안 고민하면서 이제 이 진보에게 더 이상 기댈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일찌감치 이제 보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어떤 뭐 황무지 같은 데를 읽어서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보수고, 이 진보는 거기다가 이제 막 소변 보고 쓰레기 버리고 막 해갖고 건물을 망가뜨린 다음에 이 건물 후지다, 보수가 이거 뭐 짓는데 얼마 해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딴지를 걸다가 자기들이 건물 새롭게 짓겠다고 돈을 받는 그런 애들, 그리고 실제로 짓지도 못하는 그런 애들. 전 그래서 이 진보라는 게 공산주의하고 비슷하게 말만 그럴싸하지 실제로 능력 하나도 없는 애들이라, 사기꾼들이라고 봐요,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말은 좋잖아요. 같이 똑같이 나눠 갖는. 근데 실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진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랄까, 노동자가 주인 되는 그런 회사, 이것도 사실은 말도 안 돼. 그 폐해가 정말 여러 군데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진보는 다시는 집권하면 안 되는 세력이다. 차라리 보수가 나중에 쪼개갖고 보수 1, 2가 그냥 경쟁적으로 집권을 하면 했지, 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집단은 절대로 집권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SNS에 보시면은 이제 현 정권과 좀 이 페미니즘을 동시에 비판하시는 경우가 많던데 둘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현 정권이 그러니까 뭐 노조하고 운동권하고 그 페미니즘이 각각 이제 정권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이유는, 제가 또 한때 페미니즘이 또 좋은 사상이라고 막 또 옹호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페미니즘이 뭐 역할을 나름대로 해서 뭐 처음 나올 옛날 90년대만 해도 그 여자가 25 넘으면 노처녀라고 불렀어요. 노처녀.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말은 저는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성차별적 언사가 많이 사라지고 여성의 권익이 향상됐어요. 그러면 페미니즘 목소리가 좀 잦아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상하게 페미니즘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건 왜 그러지? 쟤네들이 원하는 종착점이 뭔가 봤더니, 그냥 얘네들이 원하는 건 돈과 권력을 여자들이 그냥 갖자,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성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성들은 언제나 피해자여야 되는 것이고, 그걸 빌미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러잖아요.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서 돈을 더 달라,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데, 성평등이 완전하게 진행된 나라라고 하더라도 사실 성폭력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나라도 범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돈과 권력을 취하고, 진짜 여성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에게 그런 사탕 발림에 속아서 페미를 옹호했던 이 과거가 되게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저는 부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더 가열차게 그 사람들한테 전향하면 더 열심히 원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가열차게 페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질문지에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아무래도 페미니즘하고 현 정부를 같이 이렇게 비판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최근 젊은 남자들한테 좀 지지를 받으실 것 같은데 혹시 좀 어떤가요?
젊은 남자들은 제가 2018년쯤에 까칠남녀라는 TV 나가서 이제 꼴패미로서 온갖 폐악을 일삼았기 때문에 걔들은 저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뭐 걔들한테 아주 나쁜 악질 패미 그렇게 과거에 업보가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겠다. 쟤는 난 안 믿는다. 이런 분위기고요.